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를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한쪽도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일컫는다고 그랬어. 자,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역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열차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 그리고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인부를 놓고서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관사가 선로를 비상선로로 바꾸면은 그 비상선로 쪽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명의 인부가 죽는 대신 원래 있던 5명은 살아나는 경우, 또 육조 위에서 다리 위에서 내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내 옆에 덩치가 큰 남자가 있고 그 남자를 밀어뜨리게 되면 5명의 인부를 살리게 되는 경우, 이 덩치 큰 남자를 밀지 않더라도 맨홀 위에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스위치 조작만으로 이 5명의 인부를 살리는 경우. 자,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관사라면 또는 다리 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세 가지 상황 다 모두 한 명을 희생시켜서 5명을 구하는 건데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도덕적 딜레마였어요. 자,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 벌어졌던 이야기고, 이때 당시 살아남았던 누트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야. 소설이 아니겠지. 자기 경험이니까. 자기가 실제 벌어졌던 일들을 갖다가 쓴 글들이 있었고, 글을 써냈고, 그 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야. 그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본 학생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 요즘 TV 프로그램, 영화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영화만 놓고 보면 이 루트렐이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게 어떠한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일으켰는지를 볼 거야. 자, 일단은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이 영화의 기초에서 우리는 볼 거야. 자, 선생님 뒤를 돌아서지 않고 칠판 필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글씨가 이렇게 날아갈 듯 쓰여질 때가 많은데 너희들이 좀 이해해 주기 바래. 자, 이 론 서바이버 영화에는 미 해군 특수부대 실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와. 이들이 주인공이야. 자, 이들 중에 이들 4명이 정찰 임무를 받고 탈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산악지대로 침투하게 돼. 헬리콥터를 타고 이들이 침투를 해서 이 산악지대야. 굉장히 산맥이 많고 막 그러는데 이 곳에 탈레반이 기지가 있어. 자, 이렇게 탈레반 기지가 있어. 한쪽에. 자, 이 4명은 이 탈레반 기지에서 한참 떨어진 산악지대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들이 보이는 탈레반 기지가 보이는 곳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 그런데 이 봉우리에서는, 이 산봉우리에서는 자기 부대와 무전이 돼. 그런데 이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 중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량을 이렇게 내려왔어야 돼. 이 내려와서 이들을 관찰해야 되는데 정탐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 무전이 되지 않는 거야. 여기서는 무전이 안 돼. 자, 상당한 이 길이를 내려왔어. 그래서 자, 일단은 무전이 안 되더라도 정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4명은 여기서 이 기지를 정탐하고 있어. 자, 숨어서 만원경을 가지고서 정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염소 소리가 들리면서 농부들이 3명이 올라온다. 여기까지.
자, 농부들이 3명이 올라와. 자, 이 중에는 성인인 2명인 사람이 있었고 소년이 1명 있었어요. 약 한 14살 정도 먹게 보이는 소년이 1명이 이들 3명이 함께 염소를 데리고서 풀을 뜯기려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들이 숨어있던 이들이 나타나니까 계곡 밑으로 숨어서 일단 있습니다. 일단 숨어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어. 그러다가 이들 중에 1명과 맞닥뜨리게 돼. 결국에 이 실부대원 4명은 이들 3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해놓고 자기들 임무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들 체포해놓고 있는데 자, 그 다음이 문제야. 자, 이들은 이제 철수해야 되는데 만약 이들 3명을 풀어줄 경우, 이 농부들을 풀어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 이들은. 자, 이들 중 실대원 중 1명은 이들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자, 이 농부들 3명을 죽이자고 말해. 또 1명은 살려줘야 된다고 말해. 살려서 보내자 하고 말을 해. 자, 지금 4명 중 1명이 나눠졌어. 그중 또 1명은 기권을 합니다. 자,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루트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자, 이 루트렐은 절실한 기독교 신자야.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 양심에 의하면은 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 절대. 또 하나. 이들은 민간인들이야. 이들이 어떠한 위협도 직접적으로 가한 적이 없어. 이들을 서로 발견하고 이들을 발견한 것 뿐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측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들이 탈레반 기지에 가서 이들을 밀고 갈 것인가? 저 중턱에 미군들이 잠복해 있다 하는 것을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야. 만약 이들을 죽이게 되면, 농부 3명을 죽이게 되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죽였기 때문에 아마 전쟁 범죄자에 아마 이들은 회부될 수도 있어. 전쟁 범죄자로서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겠지. 자, 루트렐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 어떤 선택을 했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선택을 했을까? 즉 딜레마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야. 루트렐은 이쪽을 선택합니다. 살리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 그래서 자, 2대1이 되었기 때문에 실부대원들은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황급하게 자기들 장비를 챙기기 시작해. 황급하게 자기들 장비를 챙겨서 일단은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들 살려보내고 나서 무전이래. 만원경으로 이들을 살펴봐. 이들이 내려가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이 탈레반 기지까지, 마을까지 가려면은 대충 봤을 때 한 2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들이 내려가서 탈레반 이 병사들한테 신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 탈레반 병사들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도 특수부대원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3명의 농부 중 소년 1명이 내려가는 속도가 자기들이 예측한 것과 다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거의 날다시피 하면서 뛰어 내려가고 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탈레반의 기지에 가서 신고하는 것을 만원경으로 보게 되었어. 탈레반 이 병사들이 무기를 챙겨서 여기까지 막 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이 실부대원들 4명은 뭔가 잘못됐다는 상황을 이제 판단한 거야. 그리고 나서 황급하게 산봉우리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이 산봉우리에서 무전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부대에게 긴급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출해달라고 무전을 요청합니다. 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옵니다. 이 헬리콥터에는 무장한
미군 병사 15명 정도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탈레반 병사들과 계속해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실 부대원 4명 중 3명이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3명이 사망해요. 그리고 이들을 구출하러 왔던 헬리콥터마저 추락을 해요. 격추당합니다. 격추. 그래서 이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15명의 미군 병사도 역시 죽게 됩니다. 단 한 명, 루트렐이라고 하는 이 실 부대원만 살아남아요. 이 사람 역시 총격을 받아서 총상을 입고 계곡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을 칩니다. 루트렐을 쫓는 탈레반 병사,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영화를 보면 이 마지막 상황이 나타나 결국에 루트렐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글을 썼고 영화로도 이 내용이 만들어진 거야. 자,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너희들한테 먼저 질문을 던졌어. 내가 만약 이 루트렐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나는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이 딜레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질문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숙제를 해야 될 부분이야. 숙제는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가 다리 위에 서서 이 기차가 들어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야. 내 옆에는 덩치 큰 남자가 있어. 5명의 인부가 이쪽에서 일하고 있어. 자, 내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 5명의 인부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이 덩치 큰 남자를 미는 것밖에 없어.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덩치 큰 남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이 5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덩치 큰 남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와 같이 여기서 구경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 이 사람의 의지도 아니야. 내가 떨어져서 이 5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야.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이 남자를 밀 것인가? 자, 또 하나, 내가 루트렐이었다면, 자, 우리는 지금 이 영화 또는 이 사람이 쓴 글을 놓고서 보았을 때, 이 농부들 3명을 죽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자, 이후의 상황은 일단 배제시킬 거야. 자, 3명이 사망하고 헬리콥터도 떨어지고 15명의 자기 동료들이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자,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농부 3명이 우리를 발견했고, 우리는 지금 나는 죽이냐, 이들을 살리냐, 이 3명을 죽이냐, 살리냐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자, 이랬을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야 돼. 자, 이것을 같이 해서 쓸 수도 있고 따로따로 쓸 수도 있겠지. 서로 이것을 별도의 어떤 것을 놓고서, 자, 1번 전 열차의 상황, 2번 루트렐의 상황.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1번, 2번 합쳐서 100자를 쓸 것. 두 개를 통합하든 별개로 쓰든, 별개로 쓰게 되면 50자, 50자가 되겠지? 또는 30자, 70자가 되겠지? 자, 통합해서 쓰게 되면 100자를 써야 돼. 나의 경우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오라는 거야. 글을 쓰라는 거야. 자, 100자로 써야 된다. 왜 선생님이 100자로 쓰라고 하냐면, 지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또는 연어에서 너희들한테 글을 써보라고 하니까 한 문장을 쓰는 것도 거의 제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글로써 표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중학교에 가고 그랬을 때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 잘못도 없겠죠. 자,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 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 도덕적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방법은 글을 쓰면서야.
글을 쓸 때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사고를 깊이 해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 수업의 목표야. 그러니까 자, 이 글을 쓸 때 100자로 써야 돼. 100글자, 100자 이상을 써야 돼. 알았죠? 그러면서 이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떠한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숙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받을 거야. 지금 도덕적 딜레마를 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은데 이 숙제를 내므로써 그것도 같이 해야겠지. 영상 시청 안 하는 사람들은. 자, 영상 시청을 다 하고 숙제는 목요일 3시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목요일 3시까지야. 자, 출석 댓글 안 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결석으로 벌점이 들어갈 거고 숙제를 안 낸 사람들도 역시 벌점을 줄 수밖에 없어. 지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숙제 안 낸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 그렇게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영상 댓글 안 단 사람도 한 7, 8명 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다음 주 목요일 3시까지야. 다음 주 목요일 3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벌점 처리가 2월달 벌점 처리로 들어갈 거고 다른 과목 뭐 이런 거 합쳐져서 그 벌점이 2월달 최종 벌점이 부과될 겁니다. 자, 오늘 도덕적 딜레마 아프가니스탄의 연소치기 론 서바이버에 대한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